자, 이어서 이제 교류 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교류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요 교류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요 그림은 제가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시간대별로 그 도성고리가 회전하는 모습을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자석 안에 도성고리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바라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부분만 보이는 것을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펼쳐 놓은 거고, 제가 이제 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한쪽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회전하는 거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지. 한 바퀴 완전 돌아간 거죠. 여기 45도 돌아간 거고 90도. 이게 갑자기 135도, 180도.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죠. 갑자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선속과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유도 기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기선속은요, 이제 이때가 최대죠. 네, 여기 자기장 방향은 안 바뀌는데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그냥 자기장의 크기일 때잖아요. 네. 그리고 요때가 자기선속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좀 약간 이 느낌을 좀 가지면 편해요. 이때가 자속이 0일 때인데요. 자속이 0일 때는 보면요, 좀 전과 좀 후를 보면 자기장이 요렇게 통과하다가 요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는 면이 바뀝니다. 통과하는 방향이. 통과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로 봐도 알겠지만 이때가 자속의 변화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속이 0일 때 유도 전류는 최대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면 좀 약간 야매로 풀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조선을 내가 해놨네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초기 상태가 초록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 아래에 있을 때였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입니다. 세타만큼. 이때 이제 자속을 계산해 보면 이때 자기장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자기장을 이제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으로 나눕니다. 그럼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해 보면 얘가 세타니까요. 자, 여기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세타하고 점을 더하면은 90도죠. 그럼 점하고 요 각도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게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되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은 밑변이 됩니다. 90도하고 세타 사이니까. 밑변이니까 빗변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됐습니까? 빗변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분이 비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자속은 여기에다가 면적 S를 곱한 거죠. S를.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됩니다. 자속은 자기장의 수직 성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니까 비코사인 세타의 S가 됩니다. 이 BS의 코사인 오메가 T. 갑자기 오메가 T로 바뀌었죠, 세타가. 왜냐하면 오메가가 각속도입니다. 시간분의 각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발전기라고 가정을 하면 오메가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동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듯이 각도를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한 겁니다. 시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미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BS는요, 결국에 t = 0일 때의 자기선속이고 이자 자기선속의 최대값이죠. 그거를 이제 파이 제로라고 하면 얘는 이제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함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코사인 함수.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 전류는 전류 구하기 전에 패러데이 법칙을 먼저 써서 유도기 전력을 구하면 패러데이 법칙은 마이너스 n의 d 파이 dt가 됩니다. 이제 미분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d dt 해가지고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위에서 구한 자기 손속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사인 코사인 미분 배웠잖아요.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날라가고 오메가 파이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오메가 v 파이 제로의 의미가 뭐냐? 전압이 최대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v 이꼴 오메가 파이 제로의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파이 제로는 이 전압 중에서 최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v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v 제로는 이제 교류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요게 교류죠, 교류. 전압이 이제 사인 함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사인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가. 여기 보면 결국에 파이가 최대일 때가 파이의 변화는 최소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도기 전력이 최소인 거예요. 파이가 0일 때 파이의 변화율이 최대죠. 이때 이제 유도기 전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그냥 R분의 V 하면 됩니다. 그럼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R분의 V0가 교류 전류의 최대값이 됩니다. 얘는 I0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도 사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류 전류죠. 사인 형태의 교류 전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용 전기 쓰는 220V 있죠. 220V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최대값이 아닙니다. 최대값이 아니고 실효 전압이라고 하는 값인데, 그러니까 전압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사인의 그냥 평균을 내면 0입니다. 0이니까 제곱 평균을 냅니다. 제곱 평균.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까먹으면 됩니다. P 이꼴 IV잖아요. 그럼 I 대신에 I0 사인 오메가 T 하고요. V 대신에 V0 사인 오메가 T를 합니다. 이 전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실효 전압과 실효 전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교류 전류의 실효값,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력의 평균값을 구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의 평균값은 다행히 해보니까 제곱이 형태가 되죠. 제곱.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력은요, 실효 전력이나 그냥 전력이나 같습니다. 왜냐면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력의 교류 전력의 실효값인데 여기 적어놨죠. 평균값인데 요거는 같습니다. 요거는 같다라기보다는 이게 평균하고 같습니다. 평균하고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게 그게 평균의 개념이에요. 이 녀석이 평균 전류와 평균 전압의 곱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IV를 평균한 거와 같습니다. IV를. 그럼 얘는 요거의 평균이랑 같아요. I0 V0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 근데 주기함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 여러분 압니까? 주기함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 이걸 t에 대한 함수면은 dt에서 한 주기 동안 해가지고 주기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기함수의 평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하는데 약간 그 대략적으로 얼개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오메가 t를 어차피 그 써도 되지만 이걸 세타로 다시 도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차피 한 주기 동안에 0에서 2파이만큼 변하잖아요. 세타가. 그럼 2파이가 끝값이죠. 끝차이니까 2파이로 일단 나눈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하면은 요거의 평균이 됩니다. 한 주기 동안.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적분해 보십시오. 이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파이가 되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요.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근데 요 값을 나누면은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 이거 더하기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 보면요. 사인 제곱 그래프나 코사인 제곱 그래프나 면적은 똑같이 나옵니다. 면적은 기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값이 같아요. 그 말은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라는 뜻입니다. 요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요게 요만큼이 얼마가 되냐면은 파이가 됩니다. 파이가 되면 2파이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I0, 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I 제곱 R이라고 볼 수도 있고 R분의 V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요 실호 전류하고 실호 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 I 제로 곱하기 루트 2분의 1 V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끼워 넣으면 다 맞아요. I 제곱 R 해보면요. 요거의 제곱 R 하면 2분의 1 I 제로 제곱 R 이렇게 되죠. R분의 V 제곱해도 2분의 1에 R분의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 2분의 1 I 제로 V 제로잖아요. V 제로. 그래서 전류의 평균값, 교류 전류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교류 전류의 실효값은 이 교류 전류의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교류 전압의 실효값은 즉 평균값은 교류 전압의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 전압 220V의 최대값은 220의 루트 2를 곱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최대값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220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평균값. 근데 보통 이거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줍니다. 결과만. 루트 그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앞에 하필 루트 2분의 1이 붙느냐. 그래서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아니어서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 이 페이지가 곱입니다. 이 페이지가 곱인데요. 딱 봐도 어지럽죠. 요거는요. 저도 헷갈리고 어려워요. 헷갈리고 왜냐하면 이게 역학이랑 다른 점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투덜거려 봤고요. 빨리 해봅시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교류회로인데 이제 독립적으로 교류 전원. 이 교류 전원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제 V0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이제 전압이 바뀌는 전원입니다. 교류 전원에다가 저항만 한번 연결해 볼 거고요. 이게 이제 교류 전원에 저항만 연결된 회로죠. 그다음에 교류 전원에 코일만 한번 연결한 것을 해석해 볼 거고, 그다음에 교류 전원에 축전기만 연결한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한 번도 해석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요, 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항상 순서가. 얘는 좀 쉽습니다. 제가 빈칸도 안 만들어 놨습니다. VR은 뭐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근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교류 전원의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V0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 R분의 V입니다. R분의 VR. 그러니까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 해가지고 I0 사인 오메가 t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위상이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끝에 플러스 파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세타 뭐 이런 게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폭은 다르지만요. 사실 이 그래프는 좀 특이한 그래프인데 요 세로축이 얘의 입장에서는 전류고 얘의 입장에서는 전압입니다. 근데 가로축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형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최대값, 최소값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위상자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래서 위상자는 뭐냐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요 진한 까만색의 화살표는 전류를 나타내는 건데 요 길이가 I0예요. 요 길이가 V0입니다. 그럼 얘가 처음 위치에 여기 있었고 얘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시기 끝에 사인 오메가 t가 붙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요로 빛을 비췄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가 임의의 시간 t일 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일 때 똑같이 최대고 최소일 때 똑같이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일어나는 타이밍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위상이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상이. 근데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코일하고 축전기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전압이 최대일 때 전류가 0이고 막 전류가 최대일 때 전압은 0이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코일하고 축전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과를 먼저 해놨는데 코일의 경우에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빠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요 회로인데 요 회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일단 출발은 똑같습니다. VL은 V0 사인 오메가 t. 왜냐하면 전원 장치의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전류예요. 전류. 근데 키르호프 법칙이 뜬금없이 나왔죠. 근데 키르호프 법칙 전 중학교 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빨리 설명을 할게요. 최대한 야매로. 요 전압이 V고요. 저항이 R이 녀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부분이 전압이 V, 전위가 V이고 파란색 부분의 전위가 0입니다.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돌아가면은 이 전압의 변화를 다 해보면은 0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오니까. 그럼 출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전지가 있으면 더해줍니다. 전압을. 근데 저항은요. 저항을 지나면 전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저항을 지날 때는 IR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V 꼴 IR이죠. 이게 키르호프 법칙이에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더 볼게요. 그럼 저항이 두 개 연결되어 있다. R1, R2.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V 더하기 마이너스 IR1 더하기 마이너스 IR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지가 두 개 연결되어 있다. V1, V2, R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마이너스 IR은 0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가버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지가 하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압의 크기가 V1, 얘는 전압의 크기가 V2, 얘는 저항이 R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V1을 플러스로 잡아요. V1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럼 V1 더하기 마이너스 V2 더하기 마이너스 IR은 0 이렇게 갑니다. 키르호프 법칙의 대충 느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코일이. 실제로는 저항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V는 처음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니까 덧셈이 됩니다. 더하기. 일단 이 코일 어떻게 처리하지?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유도기전력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는 부호를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유도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앞에 한 자체 유도 전압 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IR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얘는 0으로 두는 거예요.
저항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식이 오른쪽 식입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오른쪽 식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키로프 부채. 이게 이제 그 전원 장치의 전압이고, 요게 이제 코일의 전압. 그래서 다 더하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0 이렇게 됩니다. 0. 근데 여기서 약간 뭔가 뭘 합니다. 근데 요 식을 보면요, 요게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i도 결국에 시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게 이걸로 넘기고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넘기면 이 꼴을 바꾼 거예요. 양변에 여기 원래 di dt였잖아요. 그래서 dt를 곱하고 인테그랄 하면 여기 di가 이제 i로 바뀌죠. 델타 i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그게 i가 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적분하는 거는 간단하죠. 사인 오메가 t 적분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분의 1 나오겠지. 오메가 또 몸에 좋죠. 그래서 이 오메가 L 분의 V0 항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수학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XL이 오메가 L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XL이 이제 그 코일의 저항이었잖아요. 코일의 저항. 기억이 납니까? 유도 리액턴스. 요게 결국에 R분의 V입니다. R분의 V. 전류잖아요. 방금 구한 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였잖아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요게 R분의 V예요. 근데 코일의 저항을 R이라고 표현 안 하고 X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L이 오메가 L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원에서는 이꼴로 안 배우죠. 왜냐면 오메가를 안 배우니까. 근데 오메가가 T분의 2파이거든요. 근데 T분의 1이 F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파이 FL입니다. 그래서 물리원에서 배웠던 2파이 FL이라는 식이 나왔죠. 물리원에서 배운. 이게 그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이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기저이어피 법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게 단위가 옴이 되는 거죠. 특징이 보면 이제 얘랑 얘를 보면 위상이 달라요. 자 보세요. 얘가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4분의 1주기가 되었을 때죠. 이때 최대가 됩니다. 근데 얘는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최대가 미처 안 됐어요. 4분의 1주기가 더 지나서 2분의 1주기가 되어야지 비로소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느리죠. 그러니까 얘가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빠르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 그리면요, V0는 그냥 사인 오메가 t였죠. 근데 저기에는 그 오메가 t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좌표에서 마이너스 뭐가 붙으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플러스 쪽으로. 그럼 얘는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최대값이 일어나는 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나죠. 근데 요 차이가 4분의 1주기예요. 시간으로 치면. 근데 4분의 1주기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각도로 치면은 2분의 파인 거예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빠르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항상 90도 먼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머리가 멍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으면. 축전기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축전기 해보겠습니다. 축전기는 거꾸로 해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느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위상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90도 빼면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빛 비추면요. 그림자가 그 순간에 전압과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바라보면 돼요. 그림자를. 이게 위상자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이게 이제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더 빠르니까 더 앞서 가는 거예요. 얘가 90도.
그다음에 축전기와 교류회로를 보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 교류 전원의 전압이 역시 똑같습니다. 출발은 교류 전원의 전압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V0 sin 오메가 같은데 Q 이퀄 CV죠. Q 이퀄 CV입니다. 얘는 쉽습니다. 전류를 그게 목적은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잖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끝납니다. 얘는 좀 그래도 쉽죠. 쉽다는 건 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해서 그냥 미분해버리면 돼요. 미분해버리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얘가 전류가 된 거잖아요. 예, 여기가 전류가 된 거니까 요 앞에 값이 뭐겠어요? 전류의 최대값이겠지. 그럼 이것도 R분의 V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꼴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요 앞에 분모에 있는 게 결국에 축전기의 저항입니다. 축전기의 저항이고 축전기의 저항이 결국에는 오메가 C분의 2파인데 오메가 C분의 1인데 화장실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원에서는 그 각속도를 표현 안 하니까 각속도가 T분의 2파이 또 2파이 F니까 얘가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역시 뭔가 눈에 익숙한 식이 나왔죠. 이게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를 나타냅니다. 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되면은 수학책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는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얘는 0초일 때 이미 최대값이 돼버렸어요. 얘는. 근데 얘는 미처 안 됐죠. 얘가 더 빨라요.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얘가 이제 전압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얘는 원래 이렇게였는데 플러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을 비교해 보면 항상 얘가 먼저 최대값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더 빠릅니다. 90도 전압보다. 그러니까 전류가 위상자로 치면 전류가 앞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더 앞서서 그려져 있죠. 90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은 이렇게 빛 비쳤을 때 이쪽에 갔을 때 여기로 비추면 됩니다. 비쳤을 때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가 그 순간에 그 값이 됩니다. 값이. 그래서 이제 편한 거죠. 자, 위상자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다 연결했을 때는 복잡하니까 위상자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연결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미처 다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다 같이 연결할 거예요. 네, 같이 연결합니다. 같이. 요게 RLC 회로입니다. RLC 회로. 근데 여러분 요 순서가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RLC 혹은 LRC 회로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위상의 순서입니다. L이 R보다 90도 빠르고 C가 R보다 90도 느립니다. 전류가요. 위상이.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이 그러니까 결국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옴의 법칙은 각각 설명합니다. 각각 성립됩니다. 각각.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 축전기에 흐르는 전압은 축전기 주변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전압 이렇게 됩니다. 저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은 전부 다 위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위상은 꼭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전원장치의 위상과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전원장치의 위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 이게 같고요. 근데 이제 요 값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아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관계를 했었죠. 얘가 그 전압이 어떻게 더 빨랐죠? 얘가 더 느리고 기억이 납니까?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렸습니다. 얘가. 그래서 위상자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빨랐죠, 90도. 그래서 요 그리고
그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90도 더 느렸잖아요. 맞습니까? 모르겠으면 앞에 그 페이지 컨닝합니다. 예. 요기 VL이 전류보다 90도 빨랐죠. VC가 전류보다 90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또 성립해요. 위상자가. 신기한 게. 그래서 얘 값과 얘 값을 빼면은 VL 빼기 VC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예. 그래서 V0의 제곱은 VR의 제곱 더하기 VL 빼기 VC의 제곱. 그래서 RLC 회로예요. RLC 회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RLC인데 L은 R보다 90도 빠르고 C는 R보다 90도 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돌리면 이제 각각의 그림자가 각각의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마저 정리할게요. 이제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 공명에 대한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 IZ인데요. 이게 그게 Z는 뭐냐면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합성 저항인데 요 전체 전압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죠. 위상자로 이용해 가지고 R0의 제곱 더하기 R0의 제곱 아니죠. V0의 제곱 VR의 제곱. 예. VR의 제곱 더하기 VL 빼기 V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신기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비워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이건 이 V 꼴 IR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I0R의 제곱 더하기 I0 XL 빼기 I0 XC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I0 제곱이 공통항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바깥으로 빼어냅니다. I0 제곱이 다 공통이잖아요. I0 제곱. 그래서 I0를 밖으로 빼내고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박스 친 값이 임피던스라고 불리는 RLC 회로 전체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류의 최대값을 곱하면 전압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일 때를 생각해 보면 XL하고 XC가 같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명 조건이었잖아요. XL하고 XC가 같을 때 회로에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저항은 전체 저항이 그냥 코일하고 축전기가 없을 때랑 똑같아집니다. 이때는 코일하고 축전기가 없을 때가 똑같아요. 이때 이제 요 임피던스가 0이 되니까 얘가 최대가 됩니다. Z는 이제 그 R은 저항의 저항값이고 Z는 전체 저항이에요. 합성 저항. 교류회로 전체 저항입니다. Z는. 그걸 임피던스라 그러고요. 뭐가? Z는 0이 아니라 Z. 여기 왜 한글이 나오죠? Z는 0이 아닙니다. 이거 뭐고? 당황하지 말고. Z가 R입니다. 미안합니다. Z가 R일 때 Z가 최소가 되고 Z는 R이 되고 R이 최대가 되죠. 미안합니다. 나 뭐 얘기하는가 싶었네.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2파이 FL은 2파이 FC분의 1이 되죠. 이때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입니다. 이 회로의 전류가 가장 잘 흐르게 하는 진동수예요. 저항이 최소가 될 때의 진동수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여러분이 또 물리원에서 봤던 결과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예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마치 축전기하고 코일이 하나도 없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고유 진동수, 공명 진동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R이 0일 때를 볼 겁니다. R이 0일 때. R이 있을 때는요, 마찰이 있을 때의 근해하고 똑같고요. 근해 용수철 진자나 그 단진자의 운동과 같고, R이 0일 때는 마찰이 없을 때의 단진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또 LC 진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자기파의 송수신 과정에서 필요한 이 LC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 건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얘를 A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요. 요 회로를. 그러면 전원장치에 축전기만 연결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Q가 저장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하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전하가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였던 전하가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또 반대편에 쌓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무한히 계속 흐릅니다. 무한히. 요게 이제 정기적 진동이에요. 이게 이제 LC 진동이라고 합니다. LC 진동. 요게 이제 전류를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LC 진동이라는데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아까 축전기의 그 에너지 배웠었죠. 2분의 1 CV 제곱, 이 C분의 Q 제곱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요, 그 용수철 진자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수학적으로. 먼저 수학적인 부분 먼저 보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용수철 진자 빨리 복습을 해볼게요. 요거를 정리하면 ma 이꼴 마이너스 kx인데요. 이게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꼴 마이너스 n분의 kx였죠. 예, 은근슬쩍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뭐였냐면은 오메가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어서 얘가 2파이 루트 m 나누기 k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까? 예, 솔직하네요. 여기 단진동 조건이었죠. 이 마이너스 x에 비례할 때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x에 비례할 때 이게 단진동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두 번 미분해서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중요함수가. LC 진동입니다. 이게 이제 키르호프 법칙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얘가 그냥 요 결과만 먼저 얘기해 주면 이게 전압이고요. 사실 여기 넘기면은 전압 더하기 또 축전기를 지날 때 또 V만큼 전압이 감소하잖아요. 근데 축전기의 전압이 C분의 Q였죠. Q 이꼴 CV니까. 그러니까 유도기전력 더하기 마이너스 C분의 Q는 0 해가지고 아까 키르호프 법칙 쓴 겁니다. 근데 이 키르호프 법칙을 쓴 요 식을 잘 보면요. 요 I가요. 요 I가 dt분의 dq잖아요. 시간분의 전하량입니다. 시간분의 전하량. 그럼 얘는 dt분의 di는 결국에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dt분의 d에 dt분의 dq니까 얘는 결국에 dt 제곱분의 d 제곱 q 이렇게 해서 q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꼴을 보면 수학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얘가 dt 제곱분의 d 제곱 q를 하면 마이너스 lc분의 1의 q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똑같잖아요. q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는데 마이너스 q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lc분의 1이 뭐가 되겠어?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 그러면 역시 똑같은 거죠.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잖아요.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lc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옵니다. 뭐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게 나왔죠. 뭔가 눈에 익숙한 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되는 게 뭐가 대칭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q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q가 됐고 x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됐죠. 그래서 q하고 x가 대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가 q가 최대일 때입니다. 그럼 q가 최대일 때는 용수철로 봤을 때는 x가 최대일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축전기에만 전하가 저장되어 있을 때예요. 그럼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때죠.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K
x의 제곱입니다. 그냥 x의 제곱할게요. a의 제곱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좀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얘는 2c분의 q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좀 약간 이런 꼴로 넣을게요. 2분의 1에 c분의 1의 q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k가 c분의 1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축전기하고 용수철하고. 그래서 용수철 상수 k가 LCLO에서는 전기 용량분의 1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던 전하가 여기로 흐르죠. 그리고 얘는 x가 변하고요. 그럼 x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율이 v잖아요. 뭐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통과한 전하량이 i잖아요. 그러니까 i하고 v가 비교됩니다. i하고 v가 대치가 되고 그러면 얘가 전하량이 0일 때 이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얘가 이제 전하가 이렇게 점점 흐르잖아요. 전하가 플러스가 점점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0, 0 됐을 때가 전류가 최대예요. 마찬가지로 변이가 0이 되었을 때 전류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Q가 0일 때 I가 최대고 X가 0일 때 V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때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 이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2분의 1의 Li의 제곱입니다. 비슷하죠? 예, I하고 V가 대칭이고 L하고 M이 대칭입니다. 예, M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최대로 압축됐을 때가 이게 처음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하가 최대로 저장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다시 또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얘가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일 때, 평행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럼 아까 처음 상태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요 두 식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결국에 K하고 뭐가 같을 때 C분의 1이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2파이 루트에 C에 1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L 나누기 1 나누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2파이의 루트에 M 나누기 K가 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대칭이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대칭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LC 진동을 용수철의 진동하고 비유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자기 진동은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 도선 속에서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게 느낌이 안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수철 진동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키르호프 법칙 이번 교육과정에 빠진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어려서 그런 건데, 근데 요게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고 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요, 지금은 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동합니다. 얘도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진동하잖아요. 근데 얘가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동을 하다가 점점 진폭이 줄어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저항이 연결되면은 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로 나오면은 저항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저항이 있어도 주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 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정 자체가 저항이 없다라 가정하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통 용수철 진자도 실제로 마찰이 있잖아. 근데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요 문제도 보세요. 이게 성균관대 수시 논술이었는데 결국에 그 코일 축전기하고 이런 것들이 교류회로에 연결됐을 때 특징이 뭐냐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응용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파동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